혹시 또 소리 나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비교 구문 파트 다 했었죠? 잠깐만요. 우리 저기 인지 교재 뽑아줘야 되는데 요것만 뽑아줄게요. 잠깐만. 오늘 그러면 뒷부분 하면 될까요? 접속사 파트?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 네, 이쪽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거는 끄겠습니다. 일단 노트 다 펴주세요. 스프링 노트도 좋고요. 여러분 필기하실 노트도 좋습니다. 이제 뭐 문법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문법 시간에 필기를 많이 합니다. 필기를. 그래서 꼭 노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노트 아무데나 빈 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주는 숙제에서 항상 백지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필기를 잘 못하면 숙제를 잘 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노트도 좋고요. 여러분 개인 노트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왜요? 노트 뭐라고요? 없어? 스프링 노트 없어요? 가져와야 돼요 매일.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실시간에. 잠깐만. 있습니다. 노트가 없으면은 일단은 어디 좀 필기할 때다가 하고 나중에 옮겨 적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책 기준으로는요, 106쪽을 펴주시면 되거든요. 106쪽. 106쪽이랑 이제 108쪽에 있는 내용이 이번 이제 단원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106쪽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종속 접속사라고 제목이 써 있고요. 108쪽에는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그리고 간접 의문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책대로 안 가겠습니다. 조금 제 나름대로 좀 필기를 할게요. 자, Chapter 8의 접속사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막 30몇 점 나오고 이랬어요. 중2 때 시험 보면요. 근데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용어였습니다. 용어. 관계대명사. 수도 없이 들어봤어. 관계대명사가 뭐야? 관계대명사가 뭔데?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뭐야? 부정사라는 말이 뭔 뜻이야? 그러니까 말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 뜻을 모르니까 개념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걸 뭐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중등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어법을 배울 때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게 뭔데? 니네 머릿속에 있는 접속사는요. 그냥 연결해 주는 거, 뭐 and, 뭐 but, 뭐 요 정도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접속사에 대해서 10%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사라는 거에 대한 이 용어를 설명해 드리고 종류 이런 거에서 다 용어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개념. 여러분 그 접속사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접속한다라는 말 많이 보죠. 접속한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접속한다? 접속이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디에 로그인을 해요. 뭐 네이버 같은 데 로그인을 했어.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 접속한다라는 어떤 멘트가 뜨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이 IP 서버랑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서버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접속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뭔가를 연결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그냥 연결해 주는 거야. 연결해 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쌤, 뭘 연결하는데요? 뭘 연결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뭘 연결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구와 구를 또는 절과 절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연결해 주는 말, 이게 바로 뭐다?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이 접속사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개 있냐면요, 2개가 있거든요. 2개. 혹시 아는 사람? 제가 문법 시간에는 퀴즈를 좀 많이 낼 거예요. 맞추면 숙제 줄여드립니다. 응? 등위 접속사. 오. 그리고요. 종속 접속사. 오. 네, 맞아요. 네. 등위 접속사가 뭔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 아니, 이거 용어 알아봤자 뭐해? 등위 접속사는 뭐고 종속 접속사는 뭘까요? 등위가 무슨 뜻이에요? 등위?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일단 등위 접속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 등이 뭐냐면요, 그 여러분 등식, 부등식 알죠? 수학 시간에 등식이 뭐야? 이게 등식이잖아. 부등식은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등이 무슨 뜻이냐? 같을 등자예요. 똑같다라는 뜻이야, 똑같다. 됐어? 위라는 건 뭐냐면요, 위상이란 뜻이거든요. 위상?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등위 접속사라는 건 똑같은 애들을 연결해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을 연결해준다. 그래서 말풀이를 하자면 등위 접속사란 무엇이냐? 옆에 갔을게요. 자리가 좁으니까. 자,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는 말인데요. 선생님, 여기서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뭐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요, 품사가 똑같습니다. 품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사면 명사랑 연결하고요, 동사면 동사랑, 형용사는 형용사, 만약에 문장이면 문장.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주는 거. 됐어?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주는 말. 이게 뭐다? 등위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등위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런 애들입니다. and, but, or. 됐어요? 얘네가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종속 접속사를 볼게요.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요, 종류를 먼저 말하면 and, but, or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종속 접속사거든. 근데 용어부터 설명할게. 이 종속 접속사를 근데 이해하려면요, 좀 다른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은 적절히 쓰시고요. 제가 여기다 당구장 표시하고 잠깐 절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절. 여러분, 절이 뭐예요? 절이 뭐야, 절? 세련아, 절이 뭐야? 왜 이렇게 눈이 커졌어? 절이 뭐야? 하나, 절 뭐야, 절? 단어 2개 이상 모아서 문장. 단어 2개 이상 모아서 문장? 뭐가 말하다가 끝났는데 뭐가? 네, 점수로 따지면 제 점수는요? 30점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까? 저기 뭐야? 누구한테 물어볼까? 연아, 혹시 절이 뭘까요? 절?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죠. 자, 절이란 걸 알려줄게요. 쉽게 말하면요, 절이라는 거는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요 덩어리, 이걸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있는 덩어리 있죠? 이걸 절이라고 부릅니다. 절. 간단하죠? 근데 이 절이라는 게 또 종류가 2개가 있거든요. 잠깐만 볼게. 주절이라는 놈이 있고요, 중수절이라는 놈이 있어요. 용어 어렵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얘네가 각각 뭔지 설명드리면, 일단 이름에 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은 주어 동사가 있겠죠, 둘 다. 그렇죠?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니까. 자, 근데 용어를 좀 살펴보자면 여기에 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주가 뭐냐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자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절, 이런 뜻이야. 주인이 되는 절. 즉, 요 덩어리가요, 주인이란 소리야. 얘가 대빵이야, 대빵. 요 주어 동사가 이 문장에서 대빵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얘가 대빵인데 감히 대빵을 이끄는 놈이 앞에 있겠냐고. 없어요. 그래서
주절의 주어동사 앞에는요 아무것도 안 옵니다. 왜? 얘가 주인인데 감히 주인을 누가 이끌어요? 그러니까 주절이란 무엇이다? 주어동사 앞에 이 절을 이끄는 녀석이 안 나오는 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주절이에요. 자, 그러면 종속절은 뭐겠습니까? 여기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종이 뭐냐? 노예야, 노예. 우리 종 부린다고 하잖아. 그렇죠? 조선시대 때 너는 내 종이다 하면 종 부리는 거. 그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이 속은 뭐냐면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얘는 노예, 얘는 소속이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나와 있는 요 절 있죠, 절. 요 주어동사 있는 절. 이 절이 노예로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야, 그럼 노예를 관리하려면요 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동사라는 이 절이 노예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관리해야 할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동사 앞에 뭔가가 나오는 절, 이게 종속절이에요. 되니?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주어동사 앞에 없으면 주절, 주어동사 앞에 뭐가 있으면 종속절. 쉽죠? 그러면 선생님, 이 노예를 관리하는 이 관리자가 누군데요? 관리자가 누구냐면요. 관리자가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직 안 배운 것들도 있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접속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관계사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애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문사 있습니다. 의문사. who, what, which, where, when 이런 애들 있죠. 걔네 말하는 거야. 자, 종속절을 만들 수 있는, 즉 종속절을 이끄는 대빵은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얘네 셋이 다예요. 요 3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됐어? 근데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정리하자면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니? 여기가 종속절이잖아. 이거를 이끄는 놈. 이게 뭐다? 종속접속사. 되니? 근데 요 개념이 여러분한테 좀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미지로 좀 보여줄게요. 이미지. 여기 지워도 돼요? 여기 지워도 돼? 그렇죠.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봐봐.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림 같은 걸로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미지로 좀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장. 여기도 문장이야. 이렇게 있어. 여기 마침표로 끝나고 있고 여기도 마침표로 끝나고 있어. 이렇게 있고 쳐볼게. 그러면은 등위 접속사는 어떤 놈이냐면요. 그냥 요거야, 요거. 이게 등위 접속사.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종속 접속사는 그림이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잘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파란색 문장이 있고 흰색 문장이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됐어? 그러니까 위에 거는요. 그냥 얘네 둘 연결하는 느낌이죠. 근데 아래 거 종속 접속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덩어리가 한쪽 덩어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녀석과 이 파란색의 경계선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맞죠? 여기. 요 자리가 바로 뭐야? 여기가 종속 접속사 사이예요. 이렇게. 되니?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좀만 컸으면 위에다 썼을 텐데 내가 키가 시우쌤이나 정화쌤처럼 크지가 않아갖고 제 한계는 여기입니다. 자, 예시 쓸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키 작은 저는 여기다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보면은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I have dinner 이런 문장 하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watch TV 이렇게 있어. 그럼 뭡니까? 얘는요
그냥 이렇게 흰색 덩어리, 흰색 덩어리. 됐어? 그래서 이 줄을 문장을 연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침표 지으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nd 이렇게 쓰면 끝나요.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 and 쓰면 여기다가 이렇게. 요 그림. 되니? 근데 여기에서 i가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게 그걸 보기 싫으니까 하나 날리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요. 됐어? 이게 등위적 속사야. 이게 등위적 속사. 자, 종속적 속사가 먼저 보여줄게요. 종속적 속사는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리가 부족하다. 여기다 쓸게요. I think 마침표 찍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쓸게요. 일단 쓰는 건 흰색으로 쓰자.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가 흰색 박스야. 여기가 파란색 박스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거 봐봐. 내가 생각한대. 뭘 생각하는데? 모르죠. 이것만 봤을 때는 모르죠.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지금 I think 자리를 보시면요. 여기에 뭔가 나와야 되거든. 여기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아니 내가 여러분한테 다짜고짜 쌤이 생각한다?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메꿔주는 거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요. 일단 집어넣어 볼게. I think 썼고 그 다음에 대문자 쓰면 안 되니까 he is honest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요 흰색 덩어리 안에 파란색이 들어온 거예요. 됐니? 파란색을 좀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 경계면 여기다가 이제 접속사를 쓰면 된다 했죠. 여기다 이제 뭘 쓰는 거야? 네. 이렇게 쓰면 완성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등위 접속사는요. 얘랑 문장이 대등해요. 대등하니까 그냥 and나 더시나 요딴 걸로 연결해주면 돼. 근데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아무튼간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돼요. 소속. 얘네 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요 녀석을 여기 안에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진 거죠. 파란색. 되니? 그래서 종으로 소속된 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종속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개념까지 한번 가보자면 I think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뒤에 he is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거든. 그러면 요 주어 동사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절? 주절. 여기는 주어 동사 앞에 that이라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절? 종속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이 주절과 종속절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해석되는 게 일반적으로 주절의 동사예요. 주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가 뭐야? think잖아. think.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해석되는 게 얘거든요. 한번 해석해볼까?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가 맨 마지막에 해석되네. 됐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보다 이 주절의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본동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본동사. 근데 뭐 이런 용어까지는 몰라도 돼요. 용어는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등위 접속사는 이런 종류가 있고요. 종속 접속사란 뭐다? 주절과 종속절 두 개 종류가 있는데 종속절을 이끄는 녀석이다.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해갖고 있겠죠. 그게 이제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106페이지에 있는 막 여러 가지 보이시죠? A, B, C, D 해갖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 이유를, 조건을, 양보를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명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분류해서 설명드릴게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잖아요. 자, 한번 쉬었다 합시다. 거의 1시간 지났네요.
아니야, 쉬는 시간 안 끝났어. 나 먹는 거 보여주려고 들었어. 내 밥이에요, 내 밥. 이제 이거 뭐야, 메추리알 3개 먹고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버텨야 돼요. 야, 너 되게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오시는 길에 여기서 밥도 못 먹고 내가 뭐 하나라도 사갖고 와야겠다. 뭐 이런 이제 측은지심을 좀 이제 가지시길 바래요. 싫어했어.
자, 쉬는 시간 끝. 자,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좀 다시 줄게요. 여기까지. 자, 줄게요. 이어서,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의 이제 개념까지 이제 방금 알아봤는데, 자, 요 종속 접속사가 종류가 또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는요, 방금 말했지만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런 형태가 돼요. 형태를 이제 보자면, 그러면은 그 덩어리 있죠, 덩어리. 이 덩어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덩어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명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써야 돼요? 명사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명사 어디다 써야 돼? 여기에. 주어. 또 주어 자리에 만들어봐요? 명사가? 아니잖아. 어디 들어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 됐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전에 비교 구문 배울 때 제가 설명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잘 들어볼게요.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품사가 무엇이냐? 두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어느 자리에 써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요,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웬만한 문법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알면. 품사, 해석, 자리. 됐어요? 자, 품사는 당연히 접속사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종속 접속사는요,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요 덩어리의 형태인데,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근데 이 덩어리의 이름이 뭐야? 절이잖아, 절.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됐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이 명사절 접속사는요, 크게 종류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that이고요.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whether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개가 끝이에요. that, if, whether 얘네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명사절 접속사는 이제 어느 자리에 써야 된다? 명사절 접속사는 방금 말했다시피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형식 문장이라 쳐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삼형식 문장이 있어. 그럼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를 이제 어디다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대시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쓰는 거야? 대, 주어, 동사. 여기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자리에다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대,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수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치환이라는 거 혹시 배웠어요? 치환?
뭐 x제곱을 라지 x로 쓴다 이렇게 치환하잖아요. 치환 개념이랑 비슷해요. 치환 개념. 주어라는 것 대신에 대주어 동사를 집어넣는다. 목적어 대신에 대주어 동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리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각각의 해석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석하는가? 대은 아까 전에 제가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됐어요? 셋 중 하나예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됐죠? 이렇게 해석되고요. 자, 그 다음에 if랑 whether는요 해석이 비슷합니다.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됐어요? 끝이에요. 끝이야. 물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어요. that의 특징도 있고 if의 특징도 있고 whether의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생략할게요. 요거는요. 중요한 건 뭐다? 품사, 해석, 자리예요. 품사는 명사절,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자리는 이렇게. 됐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절 말씀드릴게요. 부사절. 요 that, if, whether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부사절인데요. 지금 우리 책에 106페이지 보시면은 A, B, C, D 해갖고 시간을, 이유를, 조건을,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사절 접속사의 위치는 어디냐? 당연히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 자리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성의가 없죠?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얘네는 어디다가 쓰냐면 주로 맨 앞이나 또는 맨 뒤에 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부사니까. 근데 주로 맨 앞이나 맨 뒤에 쓴다는 거예요. 주로 맨 앞이나 맨 뒤.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쓰자면요. 만약에 맨 앞에다가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블라블라 나오다가 콤마가 찍힙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자, 만약에 맨 뒤에 쓰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인 주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접속사에 주어 동사. 이런 패턴이에요. 그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맨 앞에 쓸 때는 이렇게 콤마를 써서 표현을 해주고요. 뒤에다가 쓸 때는 콤마를 보통 잘 안 씁니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사절 접속사의 이제 종류를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여기다가 따로 쓰겠습니다. 자, 이 종류 파트에서 조금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이 3번으로 쓸 거고요. 3번에서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라고 써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로 한번 볼게요. 종류. 자, 여러분 애초에 부사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목적, 조건, 양보, 원인, 결과 다 이런 게 다 부사야. 다 부사. 전부 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책에 있으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쓰진 않을게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when 그 다음에 while 뭐 before, after 이런 건 뺄게요. 쉬우니까.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데일리에 나왔던 뭐 until 그리고 as 그 다음에 이렇게 좀 since도 중요하죠. 이 정도만 쓸게요. 이 정도만. 등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해석을 써보자면요. when부터 when은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as는 뜻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뭐뭐 할 때란 뜻입니다. 근데 뭐뭐 하면서란 뜻도 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자, since는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어서 2번 쓸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 아래 좀 지울게요. 자, 2번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볼 건데요. 자, 책에는 아마 조건이 몇 개 나왔지? if랑 unless 두 개밖에 없네요. 더 있거든요. 더 쓸게요. 자, if, unless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없는 거 쓸게요. 책에 없는 거. 어떻게 있냐면요. once라는 표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리가 좀 없네요. as long as라는 것도 있어요. as long as. 됐죠? 자, 얘는 뜻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에서 if 썼었죠. 근데 그 if랑 요 if는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if는 명사절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리도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if라는 녀석은요 어느 자리? 요 자리에다 써야 돼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if는요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주어나 보어 자리에 못 씁니다. 무조건 목적어 자리. 즉 if 앞에 뭐가 나오겠어? 동사가 나오겠죠.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때는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if는 어떻습니까? 문장 맨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문장 중간에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3 1학기 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요 if에 대한 게 진짜 잘 나옵니다. 학교에서. 중3 1학기 때 나와요. 1학기 보통 중간고사 한 학기 말고사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if에다가 밑줄을 딱 쳐놔요.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모두 골라라. 또는 쓰임새가 다른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이거 if랑 요 if 구분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 그 여기 오마 다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마 중에서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if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뭐 한다면의 뜻이에요. 얘네가 만약에라고 해서 그랬죠? 뭐뭐 한다면. 이 unless라는 거는 if의 반대예요. if의 부정은.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알 수 있는데 once랑 as long as 혹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once랑 as long as. once는 어떻게 해석하냐? 니네가 알고 있는 once는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twice 팬클럽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once는요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한. 너가 정말로 숙제를 잘 해오는 한 나는 너를 계속해서